네, 안녕하세요. 우연TV의 우혜원입니다. 오늘은 부자 아빠, 가난 아빠 1권에서 나오는 부자 아빠의 6가지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리고 가장 베스트셀러로서 오랫동안 이 스테디셀러로서 지금도 10등 안에 항상 들어있는 경제금융 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책에 나온 내용은요, 바로 이 낡은 규칙만을 가르친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가장 위험한 조언이 바로 무엇일까요?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 라는 조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들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이게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반적인 직장인들한테 구조조정이란 어떤 걸까요? 내가 실직을 당하거나 아니면 내 일자리가 위협을 당하는 게 바로 이 구조조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부자여가지고 이 기업에 투자를 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구조조정이 된다는 얘기는 이 기업의 재무제표상이 훨씬 좋아진다. 이 기업의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뜻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 회사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다르게 규칙이 적용되는 게 바로 이 낡은 규칙이다. 룰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운명을 남에게 맡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은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인 것처럼 이 가난한 아빠가 이야기하는 것과 부자 아빠가 이야기하는 단어가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난한 아버지 같은 경우는요, 돈을 좋아하는 게 악의 근원이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가야 되고, 투자는 위험하니까 하지 않아야 되고, 꼭 안전하게 돈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가 똑똑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상반되게 부자 아빠 같은 경우는요. 돈이 부족한 것이 오히려 악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이 아니라 너가 좋은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위험한 것이 아니라 너가 위험 관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똑똑한 사람을 너가 고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같은 내용이지만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야기한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조언입니다. 부자들은 절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자들 같은 경우는요,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요, 타인의 시스템의 일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는데 소유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일반인들 또는 중산층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수입의 속성이 좀 다릅니다. 자산이나 네트워크, 수동 수입으로 들어오는 반면 가난한 사람이나 중산층들 같은 경우는요. 노동이나 시급, 능동 수입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요.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끔 만든다가 가장 첫 번째 규칙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그러면 왜 금융 지식을 배워야 하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이 돈에 대한 지식이 바로 우리에게 많은 부를 쌓을 수 있게끔, 부자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자들은요, 자산을 쌓고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들은요, 부채를 얻으면서 자산이라 착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자산과 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산과 부채는요, 이런 식으로 나와죠. 집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 같은 경우는 정말 큰 자산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요. 자동차도 자산이고 현금, 주식, 땅, 저작권 뭐 등등등 정말 여러 가지가 자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반면에 부채 같은 경우는요. 우리 담보대출이 있을 수 있고요. 뭐 학자금이라든지 신용카드 아니면 신용대출 뭐 여러 가지 빚에 관련된 부분들이 또는 갚아야 되는 부분들이 부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이 책에서는요, 이 자산과 부채에 대한 구분은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산과 부채는 숫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 지갑에 매달 매달 돈을 넣어주는 거는 바로 자산이고 내 주머니에서 매달 매달 돈이 빠져나가는 거는 바로 부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산과 부자들이 생각하는 자산이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이 자산과 부채를 보면요. 예를 들어 내가 살고 있는 집 같은 경우는
부채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아무리 대출이 없는 집에 살더라도 이 집을 통해서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 주머니에서 돈이 점점 빠져나가기 때문인 거죠. 자동차 역시 내가 자동차를 갖고 있다고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웬만해서는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돈을 지출을 하죠. 하지만 이 중에서도 집을 자산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있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임대를 줘서 내가 임대를 줌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보다 내 수입으로 들어오는 비용이 더 많은 경우에 그런 집 같은 경우는 자산적인 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내가 택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직접 운영할 자동차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 택시를 빌려주고 매달 매달 내 주머니에 돈을 더 넣게끔 만드는 자동차를 추가 구입을 했다. 그러면 그 자동차는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땅 같은 경우도 땅을 그냥 내가 사놨는데 이 땅에서 수입이 없고 내 재산세라든지 관리 비용이 계속 나가면 이 땅은 지금 당장은 부채 쪽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반면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그 땅으로 인해서 내 주머니에 매달 매달 돈이 들어온다? 그럼 그 땅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자, 일반인, 부유한 자의 현금 흐름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먼저 가난한 자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면 이 수입이 바로 지출로 빠져나갑니다. 이 가난한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부채조차도 얻기 힘들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다음은 일반인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수입으로 돈이 들어오면요, 그 다음 부채를 통해서 퍼가요를 당하죠. 예를 들어서 매달 매달 나가야 되는 카드값, 아니면 자동차 할부금, 여러 가지 매달 매달 나가야 되는 금액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수입이 들어오면 퍼가요를 당한 다음에 그 다음 지출로 빠져나가는 게 일반적인 일반인들 또는 중산층들의 현금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부유한 자들은 어떨까요? 부유한 자들 역시 처음에 수입이 들어오는데요. 이 수입이 부채가 아니라 자산으로 간 다음에 자산을 통한 두 번째 수입이 들어오고요. 이 두 번째 수입을 가지고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유한 자들 같은 경우는요, 자산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의 수입을 받는 것과 관계없이 내 받는 거에 있어서 일정 부분을 자산에 넣고 이 자산을 통해서 두 번째 수입을 만들 수 있다면 언젠가는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 수 있는 게 시간 문제겠죠. 점점 내가 금융주식이 쌓으면 쌓을수록 이 자산을 통한 수입이 훨씬 늘어나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은 내가 써야 되는 지출보다 자산을 통한 두 번째 수입이 훨씬 많아지는 날이 오겠죠. 그것을 우리는 경제적인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왜 열심히 사는데 점점 어렵고 왜 절대 부자가 되기 어려운 것일까? 라고 한다면 자산이 아닌 부채를 자꾸 늘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과 부채에 대한 올바른 구분이 우리가 부자로 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알아둬야 될 지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 사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맥도날드 혹시 아시나요? 파운더라는 영화를 보시면요. 실제 맥도날드는 형제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맥도날드를 이렇게 사업화 시켜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은 레이 크록이라는 맥도날드 창업자입니다. 이분은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하는 일은 햄버거 사업이 아니라 부동산 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햄버거 사업을 하든 부동산 사업을 하든 내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책에는 어떻게 써 있냐? 누구나 이렇게 일을 하죠. 근데 일을 끝나고 나서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낮에는 계속 일을 하고요. 퇴근 후에 반드시 남는 시간을 당신의 사업에 투자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일만 다니는데 피곤해. 일 다니기만 해도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남는 시간에 추가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직장을 열심히 다닌다고 우리의 삶이 좀 나아질까요? 웬만해서는 거의 99% 이상은 그렇기가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남는 시간에 내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로버트 키요사키 같은 경우도요, 자신이 세일즈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제록스 사원이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나일론 지갑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음반 판매 사업을 하기도 했고요. 플러스로 이제는 금융경제 사업도 하고 책도 쓰고 자신의 사업을 정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결국은 내 사업을 해야지만 내 삶이 나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 부자들의 가장 큰 비밀이 바로 세금과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로빈후드 이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주 재밌는 이론 중에 하나인데, 로빈후드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부자들, 나쁜 부자들의 돈을 뜯어서 일반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나눠준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옛날에는요, 이 로빈후드 이론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세금을 부자들한테만 걷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정부에서 세금을 걷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 돈 맛을 또 보니까 어떻게 또 우리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중산층들, 일반적인 사람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 로빈후드 이론인데요. 이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됐냐? 기업을 위해 일하는 사람과 그다음 기업이 있는 부자들은 다르게 세금을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일 먼저 기업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요. 먼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죠. 그 다음에 나에게 결정권 없이 세금을 먼저 내고 돈을 쓰게 됩니다. 저 역시도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제 직장 수입에 있어서는 세금에 대한 자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급여를 받기 전에 이미 세금을 떼고 남은 금액을 받아요. 급여 명세서에는요, 이미 세금이 얼마 어떻게 나간다는 게 고정이 돼 있는 채로 남은 금액을 제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르게 이 기업이 있는 부자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돈을 벌고요. 그 다음에 먼저 돈을 씁니다. 돈을 쓰고 남은 돈에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출 증빙해야 된다, 아니면 뭐 세금 계산서를 떼준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돈을 벌지만 나머지 내가 필요한 만큼 돈을 다 쓰고 내가 실제로 번 돈에 한해서 세금을 내는 게 바로 이 부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에 대한 자율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바로 직장인과 자영업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세금 내는 비율이 훨씬 적다라는 게 바로 이 책에 있는 네 번째 세금과 기업의 비밀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부자들은 돈을 만든다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돈을 만든다는 개념이 도대체 뭘까요? 그냥 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것만 이야기할까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똑똑한 사람은 추종자가 되고요. 용감한 사람은 선구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제 멘토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세상을 가장 빠르게 이끌고 가는 건 용감한 사람이고 그들이 선구자가 된다. 근데 그 선구자들의 뒤를 바짝 쫓아서 똑똑한 사람들은 가장 빠른 추종자로 인해 선구자와 추종자들이 전 세계의 부의 90%를 가져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저한 이유가 있는데 이게 기술적인 지식의 부족 때문이 아니고요. 이 자기 확신의 부족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구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용감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용감한 사람이 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자기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자들이 돈을 어떻게 만들어 왔을까요? 시대가 점점 변하죠. 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화 사회, 그리고 의식기술 사회로 이렇게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각각 부의 척도가 다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농경사회에선 토지를 가진 사람이 부자였던 반면 산업사회는요, 이 자본을 가지고 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였죠. 근데 정보화 사회에서는요, 바로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더라도 정보화 사회에서는요, 더 많은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산업사회에 아무리 내가 공장을 갖고 있어도 정보화 사회에서는요,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큰 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의식 기술 사회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는 존재, 네트워크가 가장 큰 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의 척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들이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이유는요, 바로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그냥 먹고 살기도 바빠 이러면서 세상의 흐름을 많이 등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도 정말 많은 부자들이 탄생하고 있는 이유, 바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을 먼저 캐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만약에 더 잘 살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꼭 잘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바로 돈이 아닌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일하라 라는 얘기인데요. 일자리란 겨우 목구멍에 풀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번 월급날만 기다리지 말고 두 번째 직업을 가지기를 권한다 라고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업의 안정성을 중시하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중요시 여겨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바로 단순히 돈을 쫓는다. 그러면 다음 달 월급만 찾고 어떻게 하면 내 월급이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승진을 할 수 있을까? 요거에 집중이 돼 있는 반면 부자들은요. 뭐 일하는 건 일하는 거고 내가 두 번째 직업을 가져서 평소에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뭐 배워보면서 거기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을 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내가 진짜로 해볼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하거나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문 기술은 바로 세일즈하고 마케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일즈와 마케팅을 반드시 익혀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두 번째 직업을 선택할 때 무조건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전문 기술, 세일즈하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추천해 준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전문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배워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로버트 키요사키가 자기가 부자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이 세일즈하고 마케팅을 정말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배우고자 하는 바를 실제로 해본 사람을 스승으로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의 반대에 많이 부딪히게 되는데요. 이 일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그냥 단순히 어디서 들은 그 카더라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야 그거 안 돼, 야 그거 별로야, 야 그거 요즘 어렵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이야기들에 많은 사람들이 휘둘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휘둘림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일을 실제로 해본, 그리고 실제로 해본 상태에서 성공을 해본 분을 만나서 그분을 스승으로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융지식 키워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더 많은 기회야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금융지식을 올려서 실력을 갖출수록 훨씬 더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금융지식을 올려서 더 좋은 시야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도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